자, 정치 얘기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할 것 같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찾아갈 곳은 지금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박빙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을 얼마나 손 놓고 있었는지, 강서 개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민주당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상을 보면은 한 45% 정도를 넘나들 거라, 장초 저희 당 예산보다도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각 당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보수가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또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권 심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봐야지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 행정관님, 지금 건강을 이제 그럼 다 회복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퇴원하면? 퇴원을 한 거죠. 건강상은 유의해야 됩니다만 퇴원을 해서도 어떤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번에 의료진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팡이 짚고 유세 현장에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5시 반에 예. 강서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유세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가서 본인이 거기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진경훈 후보를 만나서 격려할지 그건 좀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도 본인의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그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은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선거에 승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예. 진경훈 후보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세 표를 진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예. 했어요. 좀 그렇다면 본인이 이 선거가 적어도 민주당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대한 선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단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저는 굴뚝 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1년 6개월에 예. 대해서 심판해달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몸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몸 상태가 허락이 돼야 되는 것이고 허락이 안 되는데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서는 만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정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올라가서 본인이 상서 구민들과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 도중에 이제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나서 이제 딱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대전은요였잖아요. 대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단식한 거랑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테러 당한 거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아픈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선거 유세 현장에 나와서 강서구청장은요, 강서구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보수층을 더 자극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결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지역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예. 이슈가 지역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전국 이슈로 치러지는 선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는 지역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뽑는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어떤 윤석열 대 이재명. 그렇죠. 이런 어떤 구도 하에서 이것이 다음 총선의 서울의 어떤 민심을 나타내는 풍향계다. 이게 이미 여론에 의해서 수십 번 규정이 돼버렸어요. 총선 대리전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상 이미 이것은 전국 선거다. 그러니까 지역만 강서구의 구청장 선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가서 유세를 하든 안 하든 예. 저는 판세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지층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총선이나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되는데 예. 사실 민주당의 지지층이 그동안에 이제 결집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기소 문제가 사실상 구속 여부가 이미 이제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쨌든 단식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있지 않은 소위 민주당 지지층일지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몸 지팡이 짚고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서 선거 유세하면 민주당의 결집도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측의 지지층도 반대 급부로서 결집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일단은 민주당 쪽이. 이미 판 자체가 민주당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우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하에서 이미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팡이 짚고 나타나면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할 수 있다. 동의하세요? 그 강서구라는 자체의 정치 지형 자체가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인구 구성이 첫째, 거기가 평균 연령이 강서구의 이 연령이 나이가 44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구표를 유심히 봤더니만 20대와 30대가 예. 37% 이런 굉장히 젊은 구예요. 서울에서도 20대와 30대가 37%라니까요. 20대 보수 많아요. 아니 물론 근데 보세요. 60대 이상 70, 80대가 28%예요. 예. 무슨 말이냐?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71%예요. 예. 이런 인구 구성.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서울시 전체에서는 5%포인트 이겼는데 강서구에서는 2%포인트 졌어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3명 다 가벌병 다 민주당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호 구청장이 탄생한 것은 예. 대통령 선거 직후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분열됐던 이런 것 때문이지 특이한 현상이었던. 그래서 예.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다. 또 하나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 거는 분명해요.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결과는 뭐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불리한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팩터, 개인적인 예. 요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마음을 다 정하고 왔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공 역시 세다 이재명 이걸 보여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도가 현재 구도상 국민의힘이 불리한 구도라고 하면은 인정해야죠. 저기 질문해요. 김태우 구청장 후보의 선거 전략도 이제는 지역 발전 이런 쪽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불리한 구도라면 그걸 깨려면은 정권 심판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 심판론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선거 전략도?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김태우 후보가 왜 뭐 월급 이야기하고 왜 40억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의 표를 깎아 먹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예. 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예. 이게 김태우의 잘못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냐? 왜냐하면 이게 그 타임라인을 보면요. 김태우 후보가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출마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강서구의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를 뽑은 거예요, 구청장으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김태우가 당선된 이후에 법원에서 다른 경우보다 더 상대적으로 빨리 판결을 내서 그 5월 3일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으로서 직무집행 중에 그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그 누설했기 때문에 이게 예. 문제가 됐다라고 했어도 이미 이제 강서구의 구민들은 정치적으로는 김태우를 뽑은 건데 왜 사법부가 이런 부분들을 나서 가지고 했느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프레임을 그렇게 짰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재판을 지연해가지고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줬으면서 왜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느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갔었으면은 설득력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을 본인이 다 인정한 것처럼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억을 벌겠다느니 그거는 믿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밀한 부분들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 전략은 당 지도부도 관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냥 김태우 후보 진영에서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선거 구도라든지 프레임을 짜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박창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고 사실은 전국 선거 양상으로 번진다고 하면은 뭐 좀 성급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쪽 지도부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진 쪽은. 그러니까 그럴 수- 지도부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든 김기현 대표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김태우 후보가 출마하게 된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한테까지 갈 수가 있는 불똥이 것인데 대통령한테까지 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결문 다시 한번 봤더니 예. 그 공소사실 내용이 그 주 러시아 대사가 금품 수수하고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이 뭐 유착돼가지고 금품 수수하고 예. 그다음에 공항철도 비리 이런 것들을 그 비리를 갖다가 제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익제보지 뭐가 공익제보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이미 이제 그 투표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으니까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진 쪽은 양당 지도부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